이제 이런 과거와 미래가 사실은 이게 우리의 마음의 짐이고 우리의 고통의 큰 원인이고, 그리고 이것을 버렸을 때 마음이 훨씬 가볍고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숲에서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숲에서 수행을 하니까 당시에는, 나중에는 절이 만들어졌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노지에서, 숲에서 이렇게 이제 그냥 뭐랄까, 요즘 하면 비박도 아니죠. 그 비박도 아니고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불교 수행자가 아니라 다른 뭐 외도 수행자들도 많았거든요. 그 수행자들이 묻는 얘기가, 야, 부처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숲에서 생활하면서 추위와 더위에 완전히 노출돼 있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진짜 이제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힘든 어떤 그런 삶을 환경 속에서도 있으면서도 그렇게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냐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노지에서 생활을 해도 이렇게 이제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수행자들이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그리고 이제 현재에 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저런 물질적 편리함들이 있죠. 편리함들이 할까, 이런 것들이 주는 뭐랄까 이제 편안함과 행복보다 우리가 이제 과거와 미래를 버렸을 때 오는 그 평화와 행복이 훨씬 깊고 크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명상법을 배워서 명상을 할 때도 사실은 이런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는 습관들이 장애가 많이 됩니다. 여기 또 뭐 처음 명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다른 어떤 수행이나 명상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과거를 쫓아가는 어떤 그런 마음, 미래를 쫓아가는 마음들이 큰 장애가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죠. 명상을 하다가 내가 한때 잘 된 적이 있어요. 잘 된 적이 있으면은 명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때 잘 됐는데 왜 지금 안 되지? 잘 돼야 되는데, 이 기억을 가지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또는 누구가 내 명상을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주위에 도반이 보니까 나름대로 뭐가 나타났다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요. 하다 보면은 나는 언제 저래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그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죠.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에 쫓아가고, 어디 뭐 수련회 가는 거 참석해도 그렇죠. 참석해도 그냥 뭐 어차피 우리가 좌선을 1시간 한다 이러면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단체로 정진하면. 근데 한 5분 지나고 눈 뜨고 언제 지나가노 죽비를 언제 치노, 언제 마치노,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에 쫓아가는 어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실제 명상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장애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왜 그럼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에 쫓아가느냐. 그게 이제 큰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나는 탐심과 진심, 원하는 마음과 불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순간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순간이 만족스러우면은 딴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내가
누구하고 만났는데 정말 반가운 친구. 정말 이제 너무나 만나고 있었던 친구를 몇 년 만에 정말 만나게 됐다. 그러면은 그 친구하고 보내는 시간도 딴 생각 잘 안 나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그 순간에 내 신경이 탁 빨려 들어가지고 그 시간 훌쩍 지나가죠,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데 이게 핑계거리도 없고 버텨야 된다 이러면은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죠. 언제 끝나노? 시간 봐도 시간 안 가고 시계가 혹시 고장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이 미래로 쫓아가고 또는 과거에 내가 이 친구 그때 내가 이 사람하고 약속을 안 잡았어야 됐는데 어떻게 약속을 잡아가지고 만나게 돼서 이러면서 또 이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순간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쫓아가는 그런 어떤 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마음을 현재 순간에 머무는 가장 좋은 스킬은 뭐냐 하면은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순간 현재에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서 불만족이 날까? 불만족이 없다면 불만족하기 때문에 뭔가 원하는 거죠. 원하기 때문에 뭘 쫓아가는 거죠. 미래로 쫓아가고 과거로 쫓아가는 거죠. 불만족하기 때문에 또 뭔가 원하기 때문에 또는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쫓아가는 거죠. 뭐 불만족이나 원하는 마음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이게. 불만족하기 때문에 원하고 뭔가 원하니까 불만족한다는 거죠, 이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과거로 쫓아가게 만들고 미래로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마음을 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밤이 막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쫓아가잖아요. 이제 이 강의가 언제 끝나노? 또는 뭐 이 강의를 신청 안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전화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돈 내놓으니까 아까워서 내가 이제 나오긴 나와야 되겠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이런 마음이라 하잖아요. 그 제 탓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제 탓이 아니고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불만족하는 마음 속에 원함과 불만족, 탐심과 진심, 그것 때문에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쫓아가는 잘못된 번뇌 때문에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여기 달리 저기 달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스님은 잘못이었구나. 다 내 번뇌 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만족스럽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그 습성, 불만족하는 습성과 원하는 마음, 이것들 때문에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에 쫓아가는 마음을 없애게 하는 가장 좋은 스킬은 만족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가진 이대로 인정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나중에 배울 자의 마음하고 통하는 겁니다. 자의라는 게 뭐냐, 나중에 자의 명상도 배우겠지만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어떤 존재가 됐든 상황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거죠. 이랬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이랬으면 만족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조건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의 마음에는 조건이 안 달리는 거예요. 이 조건이 안 달렸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달리면은 거기서 벌써 이제 그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만족스럽죠, 그죠? 뭐냐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만족스럽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과거로도 잘 쫓아가지 않고 미래로도 자꾸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좋은 그런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특히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 내가 정말 이제 그 상처 줬던 말이나 행동들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내 양심에 가책이 된다거나 이러면서 그게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평생 갖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거 제법 있죠, 이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과거가 생각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버리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부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자의는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과 남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남을 용서하는 건 잘 알죠, 그죠, 여러분들이? 거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내가 과거에 뭐 잘못한 게 있다, 실수를 한 게 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알고서 거기서 교훈을 배우고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용서하는 것. 100% 용서하는 것.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친 자애인 거죠. 자애고 이게 자애 명상입니다. 이게. 명상법 중에 아주 중요한 명상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명상 어떤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바른 법을 실천하는 게 되는 거죠. 자기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보통 사람 가게 뭐 그래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이거거든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책감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어떤 습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잘못된 거다. 그게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이게 또 남을 해치는 것이다. 도움이 될 게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그런 후회되는 것, 남아있는 것, 어떤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한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죠.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과거로 쫓아가는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습관들이 또 많이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만족하는 마음을 개발하면서 또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수행하는 어떤 자의 마음으로 이 순간을 포용을 하면서 또는 우리가 이제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는 어떤 이런 잘못된 정신적 습관이 얼마나 나한테 괴로움을 가지고 해를 갖고 오는지 인식을 하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쫓아가는 이런 정신적 습관들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제 가르치면서 내가 마음이 점점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어떤 이런 어떤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에 습관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습관이 고쳐지는 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또는 훈련시키고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뀝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세상에 모든 게 그렇잖아요. 배우고 나서 실천하고 이러면서 하다못해 우리가 뭐 운동을 하나를 배워도 테니스를 쳐도 테니스인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서브 연습하고 뭐 이렇게 스매싱 하는 거 받고 라켓 치는 방법 배우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을 하다가 반복을 통해서 계속 이게 몸에 익혀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는 거죠. 이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장애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생각이라는 게 장애가 됩니다. 생각.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보통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생각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과 나를 보통 동일시를 많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런 어떤 이 엄청난 문명도 사실은 이 생각이 축적이 돼서 이런 어떤 엄청난 문명을 만들었고, 이 대단한 일을 하게 했지만은 이 생각이 우리에게 고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살면서 괴로움을 겪을 때가 많았죠. 크거나 작거나 살면서 다 괴로움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 괴로움 일어난 과정을 보세요. 다 생각에서 촉발이 됩니다, 이게. 생각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을 통해서 계속 괴로운 생각이 증폭이 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이 생각이 우리를 정말 비통하게 울게 만들고, 정말 괴로움에 잠 못 들게 만들고, 울렸다 웃겼다가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휘둘리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뭐 좋을 때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은, 좋은 때가 있는 만큼 괴로울 때도 많잖아요. 다 생각 때문에,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게. 괴로움의 원천이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생각 없는데 괴롭던가요? 다들 생각이 일어나서 그게 증폭이 되면서 그게 점점 괴로움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과거로 미래로 쫓아가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뭐 내가 살아온 대로 사는 거죠. 그냥 생각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생각도 우리 마음에 굉장히 큰 짐입니다. 사실은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는 어떤 이런 정신적 습관 있잖아요. 여기 대부분은 사실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통해서 과거로 쫓아가기도 하고, 미래로 쫓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생각이, 이게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생각보다. 사실은 이게 나에게 괴로움의 원천이 되는 게 많구나.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걸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일단 이런 인식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서 생각을 버릴 마음을 못 내는 거죠. 사실은 생각이라는 게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생각이라는 게 좀 개념이잖아요, 그죠? 보통은 언어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 진실하고 거리가 멀죠. 우리가 저기 달려있는 걸 연등이라 하잖아요, 그죠? 연등인데, 사실은 그 단어를 떼놓고 저것만 보잖아요. 저걸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 전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거는 뭐, 어떤 사람은 저게 뭔가? 저게, 저기다가 뭐 사각, 사각, 육면체라고 얘기하기도 할 거고, 또는 쇠프레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할 거고, 사람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연등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잖아요, 언어로. 사실은 저걸 사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무한된 거죠. 사실 이게 언어가 가진 한계가 그런 거죠. 그 진실을 사실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화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실제로 있는 대상, 있는 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만 이게 표현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언어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죠. 생각의 속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죠, 이게.
추상화를 시키는데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엄청난 부분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진실하고 거리가 사실은 멀죠, 이게. 이거 이제,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생각이라는 게 우리한테,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만 만들면 괜찮지만은, 고통의 원천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는, 궁극적 행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을 극단적으로 해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개발해서 이렇게 간 사람들은 대체로 나중에 가면은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쓰다 보면은, 뭐 그런 케이스도 저도 보니까 이제 뭐 수학의 역사 이런 걸 보니까 그런 옛날에 이제 아주 뭐랄까 대단한 천재 수학자랄까 논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그걸 극단적으로 쓰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이렇게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제, 이게 한 부분이 지나치게 발전하면 그 사람을 뭐랄까 이제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마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의 특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음은 가만히 멈췄을 때 깨어 있으면서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췄을 때 그때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서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을 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비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 배터리를 딱 이제 그 충전기에 넣어서 딱 이제 전기에 딱 꽂으면은 시간에 비례해서 충전이 점점 더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가만히 깨어있으면 이 자리에 멈춰있을 때 이 휴대폰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정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이게. 근데 이거 빼버리면 이게 안 되죠. 방금 자꾸 쓰거나, 이거. 휴대폰을 쓰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점점 방전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계속 생각을 쓰잖아요. 그러면 정적으로 소진이 됩니다, 이게. 소진이 돼서, 거기서 보면은 자꾸 너무 생각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괴로워지고, 정적 에너지가 없어지고, 또 그런 걸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요즘 흔히 있는 무슨 번아웃 증후군에서 완전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요즘 우울증 가진 분도 많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심하면은 그 쌓이면 공황장애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너무 생각에 의지하고 생각을 잘못 써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게. 휴대폰하고 똑같은 거죠. 휴대폰 쓰는데 충전 안 시키고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의 닳아서 막 깜빡깜빡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꺼져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제. 휴대폰을 계속 잘 쓰려면은 주기적으로 충전시켜줘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춰서 충전을 시켜줘야지 건강해집니다, 이게.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깨어납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 두뇌를 개발한 방식하고 사실 많이 다르죠, 그죠? 사람들 요즘은 그나마 이제 뇌과학 이런 것들이 조금 연구가 되면서 생각을 멈추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마음 챙김이랄까 깨어남이랄까 이런 효과들을 조금 요즘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조금 이제 증명이 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계속 쓰는 건 가르치는데 마음을 멈추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생각이 사실은 내 마음의 짐임을 알고,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리고 내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임을 알고 멈추는 거죠, 이게.
물론 하루 종일 멈출 수는 없겠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생각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마음을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지 내가 내 마음이 건강하게 에너제틱하게 밝게 깨어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명상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멈추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이 자리에 가만히 있다 보면은 정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되고 깨어나고 밝아지면 거기서 사실은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은 행복은 밖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내가 맛있는 밥을 먹었다, 아침에. 아, 기분 좋다. 아,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내 원하는 차를 샀다. 아, 기분 좋아. 행복해. 아, 내가 좋아하는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기분 좋아. 이런 거, 또는 뭐, 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만났다. 기분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보통 행복은 밖의 대상에 의지해서 밖에서 얻는 행복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얻는 행복이랍니다, 이걸.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걸 충족시키는 거죠. 이게 사실 세상에서 얻는 대부분의 행복입니다. 근데 불교적인 명상에서 행복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을 이 자리에 깨어있으면서 편안하게 멈춤에서 마음의 에너지가 충전되고 밝아지고 깨어나고 거기서 이제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이런 행복입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이건 완전히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밖에 의지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행복이 왜 좋으냐? 이 질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밖에서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걸 충족시키면서는 감각적 욕망에서 생기는 행복은 그때는 기쁘죠. 근데 이제 빛을 갚아야 됩니다. 행복의 강도가 세잖아요, 그죠? 원하는 거. 그러면은 그 센 만큼 나중에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약하면은 약한 만큼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이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다들 갚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행복을 주죠, 이제. 그게 사람이 됐든, 뭐 물건이 됐든, 뭐 취미가 됐든. 근데 여러분들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취미가 됐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뭐 마약 이런 거에서 뭐 마약 투약을 해서 뭐 그걸 가지고 엄청난 순간적인 쾌락을 했죠. 어떻게 됩니까? 그거? 나중에 중독자가 되면 엄청난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감각적 욕망을 빌어 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상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수준으로 순간적으로 확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토해내는 게 괴로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항상 공짜가 없다는 거죠. 항상 이제 내가 얻은 만큼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면 생긴 행복은 토해내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내면에서 밖에 의지한 게 아니야. 자기 내면의 에너지가 충전되면 생긴 행복이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고 남는 장사입니다. 내가 1을 가지면 1을 가진 대로, 10을 가지면 10을 가진 대로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행복들이 완전히 질이 다른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게 이제 지나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쓸데없이 생각하는 거 많단 말이죠. 내가 필요한 건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필요한 생각은 하지 말라고 다 잘 하십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근데 보통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이게. 불안하거든요. 가만히 내가 빈 방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뭔 생각이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보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 잘 있나요? 잘 없죠. 뭐라도 하죠. 휴대폰이라 보면 생각하거나, 뭐 책이라도 읽거나, 뭐, 예, 청소라도 하거나, 뭐라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정말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빈 방에 있거나, 안 그러면 내 버스를 타고 할 일이 없잖아. 뭐, 지하철 타고 또 있고. 그럴 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보통은 딱 뭘 하려고 할 거야. 뭐 생각을 하려고 하거나, 뭘 보려고 하거나, 딱 그럴 거야, 아마. 그럴 때, 아, 그래. 내가 이때는 내가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 그대로 멈춰 있어 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뭘 해야 되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 내가 평소에 맨날 하는 거 말고, 스님이 가르쳐 주든,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정말 할 일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보는 거죠, 그 자리에. 빈방에 할 일이 없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어 보고. 또, 버스 타고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버스 타고 파고 가만히 앉아 가는 거죠, 이게. 딴 생각도 하지 않고.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생각 없이 내가 마음이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머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항상 나는 뭔가 자꾸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하면서 여기 쫓아가다 저기 쫓아가다 하는 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려는 마음을 놔버리는 거죠. 생각하려는 마음을 놔버리는 거죠. 그걸 놔버리고 가만히 있어 보면은, 자꾸 마음이 불안해요. 뭐냐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할 때도, 그래. 이 얘기를 기억해야 돼. 그래. 처음에 불안하다 하더라. 뭐냐면 내가 워낙 이제 이런 습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 니코틴이 계속 땡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중독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독 증상이구나. 이게 자꾸 내가 생각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알고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생각 없이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는 어떤 마음 상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만히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조금 익숙해지면은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내가 마음의 평화라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돼요. 이게 내가 새 속에서 얻었던 그런, 뭐랄까, 이제 행복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맛의 평화에서 오는 행복이 있구나, 이런 것들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있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서 이제 정책 에너지가 모이면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근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바로 되면 즐거워 이러면 바로 오지 않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시간을 견디고서 그래, 편안하게 만족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족하면서 이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 보면은,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거기서 사실 은은한 즐거움과 행복이 생깁니다. 나중에 즐거움과 행복을 좀 알기 시작하면은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생각을 버리고서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어떤, 이런 상태를, 머물기가 쉽죠. 좋은 줄 아니까, 이제.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어색하고 약간 뭔가 상실감 같은 거 느껴지죠. 왜냐면, 내 생각도 이것도 내가 소유물처럼 여기니까 생각이 빠져나가면은 상실감 느끼는 거죠. 흡연을 하던 사람이 담배 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담배 끊으면, 인생이 한 대도 못 피우고 무슨 맛인가 이러지만은, 그걸 참고 나면은 그런 어떤 그 중독에서 오는 그런, 감각들이 사라지고 몸이 훨씬 더 개운해지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런 어떤 생각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와 미래를 쫓아가는 어떤 이거하고 거의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생각을 통해서 과거로 쫓아가고 생각을 통해서 미래로 쫓아가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생각을 가라앉히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마음에서 만족감을 개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일어날까? 지금 이게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여기 불상이 아주 성스럽게 잘 조각이 돼 있잖아요. 조명을 딱 하나만 켜놓으니까 또 이게 그 모습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쪽에 보면은 불상이 있죠. 제가 불상 사진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인도의 사르나트라는 곳의 박물관에 있는 불상입니다. 인도 사르나트가 어떤 곳이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처음으로 법문을 설한 곳입니다. 뭐 녹야원이라고 아시죠? 녹야원이 있는 곳이 사르나트입니다. 근데 그 녹야원 성지 바로 옆에 보면은 사르나트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모셔져 있는 저게 초전법륜상입니다. 처음 법을 설하신 그런 모습을 형상한 불상입니다. 저게 이제 아주 연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직접 그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데, 제가 한참 전에 혼자서 인도 성지순례를 혼자서 걸망 메고 한 2달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기에 가게 됐는데, 전 저걸 처음에 박물관에 탁 들어가 보고 기대도 많이 했죠, 나는. 연이 들어가게 됐는데, 있는 줄 몰랐어요. 들어갔는데, 박물관에 탁 들어가서, 왼쪽으로 탁 꺾어 들어가면 거기에 저쪽에 탁 이제 불상이 있거든요. 딱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딱 보고 이게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실제로 사진으로 좋지만 실물을 보면은 이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이제 완벽한 거 있잖아요. 완벽함을 넘어서 야 저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저거는 천신이 하늘 사람이 만든 정도지 인간은 저렇게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완벽하거든요. 완벽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대로 내가 멍하니 이렇게 됐어요. 이게 너무 이제 이 완벽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대단한 불상이어서 그냥 한 30분 놓고 그대로 있어서 넋을 놓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입을 쫙 벌리고 그러니까 그때 쫙 빠져든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때는 그 불상이 너무 완벽해서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한 3, 40분 정도 탁 지나가 버린 거죠. 쫙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만족하면 사실 그런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살면서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만족스럽고,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은,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린 마음을 그렇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을 만족하는 마음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마음의 특성은 어떠냐면은, 특히나 현대사회에서는 자꾸 문제를 찾습니다, 이게. 불만을 찾습니다. 부족한 걸 찾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는 현대사회에서 그게 되게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한번 보세요. 시험 칠 때도 어때요? 사지선다, 오지선다가 있죠? 뭐뭐가 아닌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많잖아요. 굉장히 문제를 꼬고 꼬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지? 문제점을 콕 집어내는 거죠, 이게. 사회생활 하면서 좋은 걸 집어내는 경우는 잘 없죠. TV만 봐도 그렇잖아요. TV 뉴스 한번 보세요. 뉴스만 보면 그게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유지되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90% 이상은 전부 다 문제들이잖아요. 95%, 뭐 90% 이상은 최소한 전부 문제들이죠. 좋은 뉴스는 정말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되죠. 근데 우리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항상 문제를 찾고 결점을 찾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트레이닝이 돼 있고 조건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자꾸 문제를 찾는 거죠. 현재의 순간에 문제를 찾는 거죠.
내가 좌선을 하고 있어도, 이게 자세가 맞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 정도 해도 되나?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계속 문제를 찾는단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습관들이 우리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불만족스러운,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미래 이거 말고, 미래 이거 완벽한 거. 또는 이거 말고, 내 과거에 내 잘했던 거. 또는 내 과거에 결점들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다시 되새김질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생각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내 정신적인 습관들이, 이런 습관이 있구나. 이걸 이해하고 나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없구나. 내 정적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정적 습관이구나. 이걸 알고서, 내가 뭔가 결점을 찾으려는, 문제를 찾으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이걸 탁 보고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면서, 그래. 이걸 버리자. 만족하자. 그래. 내가 결점을 찾는 게 탐지치 중에 진심이거든요. 우리가 삼독심, 진심, 불만족입니다, 이게. 싫어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버리는 게, 그래, 버려야지 이게 마음이 가벼워진다는데, 마음이 행복해진다는데, 하면서 이걸 버리는 거죠. 그런 어떤 불만족, 결점을 찾는 마음을 버리고, 그 대신 만족과 오히려 이제 이 좋은 점을 찾는, 이런 어떤 이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현재의 순간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자꾸 개발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이 생각을 사라지게 만드는, 생각을 멈추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이게. 특히나 이제 모두 다 이제 이런 생각을 멈추면 좋겠지만은,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바쁘거나 되게 스트레스 받는 생활을 하는, 좀 업무가 과도한 분들은 특히나 이런 생각을 멈추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병이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바쁘잖아요, 이게. 바쁘다 보면은 그 생각을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돌려. 업무에 가는 것이든, 가정일에 가는 것이든 계속 멈추지 않고 돌린단 말이죠. 그 습관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우리 정신도 이런 어떤 그런 정신도 나중에 이렇게 계속 무리하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는 게 이게 정신적인 질환이 그게 고장이 나는 겁니다. 우울증이랄까, 또는 그런 무력감이랄까, 공황장애랄까, 불안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특히나 내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게 만들면, 돌리면서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바쁘거나 또는 업무가 과중하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런 어떤 생각을 멈추는 그런 시간을 하다못해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가 확 따랐다가 충전이 좀 되네, 20, 30분만 해도. 그러면은 내가 20, 30분 충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뭔가 내가 일을 하거나 내 업무를 하거나 그러면은 계속 살만하거든요. 근데 20, 30분, 최소한 20, 30분의 시간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 살던 대로 살면 결국은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어떤 오늘 얘기했던 과거와 미래로 쫓아가는 어떤 이런 안 좋은 정신적 습관, 또는 이 생각을 믿고 생각에 의지하고 생각을 조장하는 어떤 습관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마음에서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마음의 배터리를 자꾸 이제 갉아먹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명상의 큰 장애인 것이죠.
큰 장애이고, 그 반대로 이제 과거로 쫓아가지도 않고, 미래로 쫓아가지도 않고, 생각을 믿거나 생각을 쫓아가지 않으면 생각을 버리잖아요. 버리면서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머물면서, 깨어있으면서 현재 이 순간에 머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명상에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이제 호흡 명상 같은 건 무엇이냐? 생각 없이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는데 거기다가 생각 없이 호흡만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자해 명상은 뭔데? 자해 명상은 다른 생각 없이 자해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생각만 버리고 나면은 거기다가 명상의 주제만 딱 넣으면은 그러면 그게 그 명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명상의 시작이기도 하지만은 또 명상의 끝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게 완벽하면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은 아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번 주에 이 법회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연습을 해보세요. 스스로의 마음을 쭉 살펴보면서, 과거이란 과거도 버리고, 미래가 이란 미래도 버리고,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생각하면 생각도 버리면서,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현재의 순간에 고요하게 깨어있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만 해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마음에 뭐랄까 이제 좀 쌓여있던 쓰레기가 많이 사라진 느낌일 겁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실천만 하면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뭐냐면은, 여기다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서 내가 과거와 미래를 완벽하게 버리고, 생각도 완벽하게 버리고, 이 생각 없이 깨어있겠다 이러면은 그 욕심이 또 이제, 그게 벌써 이제 마음이 현재에 불만족하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쫓아가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심을 버리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배운 대로 실천한다. 이런 어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그게 확실하게 내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알겠죠?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서, 과거와 미래로 쫓아가는 이런 어떤 마음이라 그걸 버리고,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이라서 그 생각을 버리는 이런 어떤 실천을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생각에서 벗어난 현재에 깨어있는 어떤 고요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고요한 마음을 개발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명상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